안녕하십니까? 영국을 35년이나 철권 통치하며 근대 행정의 기초를 닦은 위대한 왕의 최후가 고작 장어 요리 때문이었다면 믿기시나요? 먹고 싶은 건 참지 못했던 집념의 왕, 헨리 1세의 이야기입니다. 혼돈에서 시스템으로 헨리 1세, 잉글랜드의 기틀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한 왕의 설계가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잉글랜드의 독특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뿔이 하나의 왕관 잉글랜드와 노르망디의 위태로운 동거라는 제목처럼 1066년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하면서 흥미로운 이중적 지위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왕인 동시에 프랑스 왕의 봉신인 노르망디 공작이었죠. 이 구조적 모순은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해묵은 영토 분쟁의 시작점이 되었는데 마치 옆 동네 집을 빌려 살다 자기 집을 샀는데도 여전히 옛집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버지 윌리엄 1세는 힘에 의한 통치를 펼쳤지만 그 유산은 결국 분열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사후세 아들에게 영토장남 로버트, 왕위차남 윌리엄 2세, 현금 막내 헨리를 분할 상속하여 필연적인 형제 간의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 전체 인구와 토지를 조사하여 장악력을 높이고 반란을 막기 위해 농노 이동 금지령과 같은 철권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도치 않게 인적 교류를 차단하여 영국 내 수많은 사투리와 방언 형성의 계기가 되었죠. 이는 하나의 강물을 수많은 댐으로 막아버린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헨리 1세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상 밖의 승계자, 기회를 설계하다. 그의 형 윌리엄 2세가 1100년 사냥 중 의문의 화살에 맞아 사망하자 헨리는 즉시 수도 윈체스터로 달려가 국고를 장악하고 단 3일 만에 왕위에 오릅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정적들의 지지를 얻고 계획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실패하면 반역이지만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의 앞에는 정통성 부재라는 거대한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통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헨리 1세는 정복자가 아닌 통합자를 위한 설계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혈연적 통합입니다. 그는 앵글로색슨 왕가의 직계 후손인 스코틀랜드의 마틸다와 결혼하여 피정복민인 앵글로색슨족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법적 통합입니다. 즉위 직후 자유헌장을 반포하여 참회왕 에드워드 시대의 선한 법으로의 복귀와 전임자의 폭정 종식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훗날 마그나 카르타의 초석이 되었죠. 마치 새 경영진이 창립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하며 원로의 자녀를 파트너로 영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청사진은 질서와 안정을 복구하는 설계였습니다. 먼저 존중의 의미로 앵글로색슨 시대의 지방 법정인 샤이어 법정을 동일한 장소와 방식으로 복구하여 사법 제도의 안정성을 회복했습니다. 다음으로 회복의 차원에서는 형 윌리엄 2세와의 불화로 망명했던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무스를 복귀시켜 교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자들의 민심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통치 기반을 강화시켰고 잉글랜드 내 앵글로색슨족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왕위를 요구하며 침공한 형 로버트의 군대를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헨리 1세는 역으로 노르망디를 침공하여 1106년 팅슈블의 전투에서 형을 생포하고 마침내 잉글랜드와 노르망디를 완벽하게 통합하며 형제의 난을 종결시키고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헨리 1세는 또한 국가의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중앙 재무부인 엑스체커입니다. 이 기관은 체계적인 국가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지방 보안관의 세금 징수를 감독하고 심지어 행정 및 사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최고 기구였습니다. 그 명칭은 계산에 사용된 체스판 모양의 체크문의 천에서 유래했으며 복잡한 장부 대신 격자문의 판 위에 바둑돌을 놓으며 계산하듯 효율적이고 시각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가 재정을 운영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왕의 법이 닿는 곳, 왕의 땅이 되다라는 원칙 아래 순회 법정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왕실 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들을 잉글랜드 전역에 파견하여 법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지방 영주들의 사법권을 제한하고 왕의 법이 곧 국가의 법이라는 원칙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헨리 1세의 탁월한 안목은 미래를 위한 포석 외교라는 이름의 체스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포석으로 딸 마틸다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5세와 결혼시켜 강력한 동맹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사후 과부가 된 마틸다를 프랑스 내 최대 위협 세력이었던 앙주 가문의 조프루아와 재혼시켜 잠재적 적을 강력한 아군으로 만드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는 그의 외교적 수완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교한 설계에 단 하나의 균열이 발생하고 맙니다. 1120년 11월 25일
그의 유일한 적자 후계자 윌리엄 에설링을 태운 배가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화이트십 침몰 사건입니다. 윌리엄을 포함한 약 300명의 귀족이 익사했고 헨리 1세의 후계 구상 전체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왕은 이 사건 이후 다시는 웃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화물을 실은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헨리 1세는 필사적인 대안으로 딸 마틸다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귀족들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불안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여왕에 대한 거부감과 마틸다의 남편인 앙주 가문에 대한 귀족들의 반감으로 인해 그녀에 대한 지지 기반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결국 1135년 헨리 1세가 사망하자 충성 맹세를 깼던 조카 스티븐이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마틸다가 이에 맞서면서 잉글랜드는 15년간의 내전, 즉 무정부 시대로 빠져들었습니다. 헨리 1세가 억제해왔던 귀족들의 야망이 폭발한 것이죠. 비록 헨리 1세의 후계 구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가 만든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은 내전의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엑스체커, 순회법정, 그리고 자유헌장의 원칙들은 훗날 그의 외손자인 헨리 2세, 즉 플랜테저넷 왕조의 개창제에 의해 계승되어 잉글랜드 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헨리 1세는 후계 문제에서는 비극적 실패자였지만 혼돈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남긴 성공한 국가의 설계자였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당대의 성공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구조를 남기며 위대한 설계는 설계자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